몇 페이지일까요? 54페이지요. 54페이지, 그럼 58페이지, 291번. 이번에, 네, 왜 안 없어지냐?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으로 정하고, 겨우 식별이 가능한 별을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는 얘기지. 네, 등급이 피크인 두 별의 밝기를 각각 MN이라고 하면, MN에 관한 식은 이거란 얘기지. 네, 1등급인 별의 밝기는 6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6등급분의 1등급을 얘기하는 거지. 몇 배냐고 물어보면 나누란 얘기잖아. 네, 나누란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 있는 n을 어차피 뭐 등급이 PQ인 두 별의 밝기를 이렇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1등급이라고 놓으면 되죠. 네, 여기 있는 m을 6등급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네, 그래서 1등급을 n이라고 합시다. 6등급을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로그 n 마이너스 로그 m는 5분의 2 p 마이너스 q니까 그럼 거꾸로 하는 게 낫겠네.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p가 뭐야? 1등급이 m이죠? 그러니까 6등급이 m이네. 이게 p네. 네, 음, 이게 q고 네, 그러니까 p 마이너스 q면 6 마이너스 1이죠? 네, 2네 2. 자, 로고 간단히 하면 로고의 차니까 진수의 나눗셈이죠? 네, 이 말이네. 네, 그러면은 n분의 n은 10의 제곱이죠? 네, 100이죠? 그래서 네, 얘는 100m이죠? 네, 몇 배? 100배죠? 네, 100배네. 이렇게 하란 얘기죠? 네, 음, 어때? 이해가? 네. 음, 자, 넘어갑니다. 또 있나? 네. 이거밖에 아예 없죠? 없어요. 네, 어, 수학일. 맨 마지막에 있는 수학일.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 배웠죠? 네, 어제 66페이지. 지수함수. 자, 어제 배운 거 잠깐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함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 네,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형이야. 가장 간단한 거. 1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 2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렇게. 네. 만약에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 무리함수는 y는 루트 ax. 가장 간단한 함수를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형을 먼저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의 유형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의 성질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기본형을 알았으면 이동시켜 보는 거야. 자, 이동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평행 이동시켜 보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시켜 보는 거죠. 네. 음,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는 거야. 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식이 변했다면 어떻게 이동한지를 알아야죠. 그게 두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그걸 알아보는 걸 최대 최소라고 하죠. 모든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단계별로 알면은 다 아는 거야. 네. 기본형을 먼저 알고, 이동시켜보고, 최대 최소 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뭐야? y는 ax 승이죠? 네. 그렇죠? 이게 기본형이야. 가장 간단한 지수함수. 물론 a는 뭐야 돼? 1이 아닌 양수야 되죠. 미세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수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저번 시간에 어제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죠? 반드시 네. 지나는 점이 뭐다? 0,1인 점을 반드시 지난다. 네.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였죠? 그렇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 다음 a의 네. 절대값이 증가하면 y축에 가까워진다를 얘기했고 그 다음 절대값이 감소하면 y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수함수의 모든 성질 1번 어디를 지난다? 0,1인 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2번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a가 0과 1 사이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3번 치역은 모두 0보다 크다. 치역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fx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4번 뭐가 있었죠?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얘기했죠. 네. 점점 가까워지는 선 x축이 점근선이다. 이게 뭐야? 기본형의 성질이야. 자, 이와 같은 기본형의 성질을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뭐겠어? 이동시켜 보는 거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x의 범위가 주어지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이런 순서대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평행이동이다. 그럼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수학상에서 배웠으니까. 자, 평행이동이다. 그럼 평행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죠? 네. 그렇죠? 평행이동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점을 평행이동할 때, 두 번째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 점은 뭐 한다? 더한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약방의 감초예요. 모르면 안 되죠.
그래프는 네. 뺀다. 점이니까 순서상으로 나오겠죠? 이동한 네. 양만큼 더한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 x 플러스 p, 그 다음에 y 플러스 q 이렇게 이동한 양만큼 더한다. 자,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래서 y 마이너스 q는 f의 x 마이너스 p 이렇게 이동한 양만큼 뺀다. 이게 평행이동이야. 자, 우리가 대칭 이동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항상 쓰는 게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래서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X축 대칭. X축 대칭 뭐가 바뀐다? X, Y가 X, 마이너스 Y, Y의 보호가 바뀐다. 두 네. 번째 Y축 대칭. X, Y가 뭐가 바뀐다? Y, X, 마이너스 X, Y, X의 보호가 바뀐다. 세 번째,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X, Y가 어떻게 된다? 둘 다 바뀐다. 네 번째, Y는 X 대칭까지는 언제나 해줘야 됩니다. Y는 X 대칭은 뭐라고 했죠? 역함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는 역함수가 등장하니까 항상 Y는 X 대칭을 시켜야 돼.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역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X, Y가 어떻게 바뀐다? Y, X 서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네. 건 뭐겠어? 이와 같은 기본형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번 네. 시간에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그렇지? 네. 평행이동, 그 다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음에는 최대 최소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지. 자, 네. 이게 치수함수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다 설명했죠. 네. 지수함수의 성질 다 했습니다. 요거 그래프도 꼭 알아두세요. 증가함수일 때 절대값이 증가하면 y축에 가까워진다. 오른쪽에서 y축에 가까워지면 원점 왼쪽에서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네. 알겠죠? y축에 가까운 게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프의 유형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네.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y축 대칭이야. y는 2x와 2분의 1x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왼쪽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꼭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자, 저번 시간에 대소관계 있었죠? 그렇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네,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것도 다 했죠. 이제 여기 할 차례죠? 맞아요? 승민아 여기 할 네. 차례 맞지? 75페이지? 네. 네. 75페이지.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시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 생각해보니까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 언제 배웠죠? 수학 하에서 배웠죠? 네. 유리함수 할 때 배웠죠. 네. 그렇죠? 유리함수 할 때 배웠어. 그래서 점근선에 있는 그래프는 유리함수야. 그 다음에 또 지금 배우는 거 뭐가 있죠? 지수함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수함수 끝나고 나면 로그 함수를 배워요. 그래서 로그 함수 이것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 네.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어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내에서도 y는 탄젠트 세타. 사인이나 코사인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없어. 그런데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근선에 있는 그래프가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네. 언제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을 먼저 옮기는 거야.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 점근선이 있는 모든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왜? 그래프가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프를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시키려면 점근선이 있어야 그래프를 가깝게 붙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항상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이와 같은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유리함수, 아니 저거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 0,1이야.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평행으로 움직여. 만약에 이와 같은 그래프를 X축으로 움직이면, X축으로 평행 이동을 움직이면 점근선은 그대로 있어도 되죠? 네. 그렇죠? 어차피 좌우로 움직일 거니까 점근선은 그대로 있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Y축으로 이동하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점근선도 이동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한 양만큼 점근선을 먼저 움직여주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은 그대로야. 그런데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부터 옮겨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건 어떤 그래프야? Y는 2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또 y축 네.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네. 자, y는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을 먼저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부터 옮겨준다? 점근선을 먼저 옮겨준다. 자, y축, x축, 원점. 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부터 먼저 옮겨주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디를 찍어줘야 돼? Y절편을 꼭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X가 0일 때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 1 더하니까 2분의 3이죠. 아, 여기가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래서 네. 점근선을 먼저 옮겨준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 때도 점근선이 1만큼 평행 이동했네.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아니고 2분의 3이네.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려면 X-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자, 2번을 봤더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어떻게?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것도 네.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뭐부터 옮겨준다? 점근선을 먼저 옮겨주는 거야. Y축, X축. 자, 점근선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옮겨주세요. 그리고 점근선에 가까이 가도록 그래프를 만들어줘야죠. 자, 네.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네,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한 요 정도 지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지나도록 그래프가 감소함수죠. 네,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다? y는 1이다죠. 네, 치역은 어떻게 되니? y는 1보다 크다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지? 치역? 점근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이 얘기입니다. 네, 승민아, 이해되시죠? 네,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있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옮겨주고 그려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꼭 찍어줘야 되는 게 뭐다? y절편이야. 네, y절편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점근선 y절편 두 점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자, 26-1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2라고 써주고 점근선. 그 다음에 y절편도 찍어줘야죠. 네, 그래야지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를 알 수 있지.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야지. 네, 38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지. 네, 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꼭 찍어줘야 된다. 항상 그래프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이런 건 꼭 써주세요. X축, Y축, 원점. 네, 그 다음에 2를 했으면 이것도 y는 2, 점근선의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래프를 쭉 해서 어, y절편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항상 네, 그래프는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네. 2번도 그려보세요.
음. 자,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 좀 지워봐봐. 다. 자, 2번. 뭐 1번은 했으니까. 잠깐만. 아이고, 물이 흘렀네. 에어컨이. 중국 막 비 많이 올 때 거기 너 있는 데는 괜찮았어? 네. 중국 엄청나게 비 많이 왔잖아. 그래, 난리 난 데는 막 진짜로 난리 났던데? 거기는 아, 많이 안 그럼, 왔어, 비? 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한국도 비 무지 많이 왔어. 그래서 막 잠기고 그랬어.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y는, 이게 기본형의 그래프가 뭐야? y는 5 곱하기 3의 x승의 그래프죠? 네. 이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킨 거지? 네. 그래서 y의 보호가 바뀐 거잖아. 네. 이해되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5 곱하기 3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거를 x축 대칭시키면 y의 보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자, 5 곱하기 3에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x가 0이면 5겠죠. y는 5 곱하기 3의 x승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야지. 네. y는 3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가 0이면 9분의 5 플러스 3이네. 9분의 5 플러스 3이니까 9분의 27, 9분의 32나? 맞죠? 9분의 32.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32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y는 2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했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랬더니 네. 이렇게 되었다.
그 A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대로 시켜주면 되죠. Y는 2의 X승의 그래프.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죠. 자, 평행이동하면 Y는 2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 시켜야죠? 네, 음, X축 대칭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언제나 양함수로 표현하니까 Y는 하고 쓰게 되면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 그래프가 Y는 A의 2의 X 플러스 B와 같다는 얘기지? 네, 그럼 요거는 어떤 얘기야? 2의 X 곱하기 2의 1승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가 2의 X니까 그러면 Y는 앞에가 마이너스 2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겠죠. 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어떻게 한다? 이동한 양만큼 뺀다. 네, 대칭이동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줘야죠. X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뀐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를 계속 써먹으면 됩니다. 네. 자, 27-1번에 보세요. 음, 오케이. 자, 27-2번. M은 3, N은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중요한 거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봤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이 네,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거지. 아니면 대칭 이동하는 거고. 그럼 네,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어쨌든 x의 범위가 주어지면 x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로 갔죠? 네, 그렇죠?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다. 그러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로 갔습니다. 만약에 감소함수면 바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로 갖는구나. 뭐가 1차면? x가 1차면. 자, x가 1차면 어떻다? x가 1차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a가 1보다 커.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m일 때 최소죠. 네, n일 때 최대값이겠죠. 0과 1 사이야. 그럼 감소함수니까 바뀌겠죠. 그렇죠? m일 때 네, 최대고 여기니까 대타일 때 최소가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네,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1대1 대응이야.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야. 그렇기 때문에 음, x의 범위가 주어지면 항상 양 끝에서 최대 최소로 갖는다.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최소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최대다 이 뜻이죠. 자, 네, 이거는 감소함수니까 거꾸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고 x가 2일 때 최소다.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봤더니 fx가 1차야. fx가 1차면 증가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가 최대다 이 뜻입니다. 양 끝에서 뭘 갖는다? 최대 최소를 갖는다. 오케이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괜찮죠? 아니지, 이거? 여기가 틀렸지? 1 집어넣으면 2니까 9에서 1 빼면 8이죠? 이렇게 나오네. 이것도 틀렸네. 다시.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맞죠?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맞네. 최대값은 1 집어넣으면 9에서 1 빼니까 8이죠? 승민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x로 묶게 되면 y는 4의 x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1의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5분의 4의 x 이 말하고 똑같지? 5의 마이너스 1승이 5분의 1이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야.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최소죠?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역수니까 4분의 5죠. x가 2야. 그러면 25분의 16이죠. 이렇게 됩니다. 승민아 이해되니? 끊겼나?
인터넷이 끊겼어? 들립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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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알았어. 수업 끝나고 전화할게. 음. 그냥, 안 보여, 근데 카메라가. 잠시만요. 비디오를 좀 켜봐. 어, 소리는 들리는데. 저 들려요? 근데 카메라가 안 나오네. 인터넷 상태가 안 좋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선생님 보여? 네, 저는 보여요. 근데 선생님은 안 보이는데? 비디오를 안 킨 것 같은데? 제 화면에 켜져 있는 저 태블릿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이네. 왜 공유가 안 되냐? 화면 공유가? 공유가 됐는데?
화면 공유가 이상하게 안 되지? 화면 떠 있어요. 다시 해보자. 어, 됐죠? 보입니까? 소리가 나니? 잠시만요. 괜찮니? 아, 네. 됐어요. 화면 잘 보여? 네. 음, 지금 설명한 거 하나도 못 들었지? 아니요, 저는 들렸어요. 아, 그래? 내용은 네. 이해가?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최대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fx가 몇 차냐가 중요해. 여기 있는 게 몇 차냐. 그래서 만약에 fx가 1차야. 1차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야. fx가 1차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조 감소 단조 증가니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fx가 2차면 여기가 달라져. fx가 2차면 요게 2차 함수니까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야 돼. fx가 2차면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는 거야.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fx가 1차냐 아니면 fx가 2차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여러 개냐 다항식 다항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그럼 이제 다항식이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다항식이면 치환해서 이참수로 고쳐서 풉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야. 언제나 네.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fx가 1차다. 그러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네. fx가 2차다. 그러면 fx의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y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 세 번째, 다항식이다. 그러면 치환을 이용해서 2차식으로 고쳐서 푼다. 그럼 이거는 뭐 어느 때일 거야? fx가 1차일 때일 거야. 그러니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1하고 2를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대,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28-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2번 해보세요. 자, 2번이 어떤 얘기야? fx가 2차죠? 네. 여기가 2차야. 그러니까 이걸 2차함수라고 생각하고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 범위 안에서 먼저 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네. 최대 최소 값을 지수에다 넣으면 y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네. 이해가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해보세요. 네. 64, 4.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항식이죠? 항이 여러 개잖아. 네. 그렇지?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치환하는 겁니다. 자, 네. 치환할 거니까 가장 간단한 걸 치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치환한다? 2x를 t로 치환한다. 자, 2x가 t면 2의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2는 2x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4t가 되겠지? 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치환할까? 2의 마이너스 x는 t분의 1로 치환해야죠? 네. 그러면 4의 x는 어떻게 치환할까? 4의 x는 2의 2x죠? 2x의 네. 제곱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t제곱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네. 이와 같이 변수가 t로 변하면 x도 t로, 변역도 t로 변해야죠? 네. 그렇죠? x가 0에서 2 사이야. 0에서 2 사이면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2x, 2의 영승,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럼 t는 2의 영승은 1이죠? 2의 제곱은 네. 4겠죠? 네. t의 범위는 1에서 4로 변합니다. 네.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y를 다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고 이때 t의 범위는 1에서 4다. 이 말이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뭘로 변한 거야? t에 관한 이차함수로 변한 거야. 그럼 이제 앞에 거는 잊어먹어. 오른쪽에 있는 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꼭지점 구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2죠. 그럼 2가 포함되는지 보고 포함되죠.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죠.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1이 뭐다? 최소값이야. 그럼 네. 최대는 뭐니?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죠. t가 4일 때죠. 그래서 f4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네. 최대값 4를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3. 그래서 3이 최대값이죠.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이해되죠? 요거 한번은 써주세요. 치환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이참수로 고쳐서 푸는데 중요한 거는 변수가 변하면 변역도 변해야 할까? 그렇죠? x가 t로 변했어? 그러면 당연히 변역도 t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고쳐야 된다. 네, 좋았어요. 오케이. 자, 29-1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29-2번. 2x승이 t면 2의 마이너스 x승은 t분의 1이야. 네. 그럼 하나가 t고 하나가 t분의 1이니까 역수관계죠. 당연히 산술계화를 써야 됩니다. 네. 됐죠? 네. 오케이. 자,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 나오죠.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볼 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성질이. 네.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갖는 특별한 성질 fx는 ax 승이라고 할 때 f형은 1이다. x가 0이면 지수가 0이니까 당연히 1이죠. 네. x가 1이면 a다. 뭐 당연한 얘기죠. F형은 네. 1이고 F1은 A다. F의 P 플러스 Q는 지수가 P 플러스 Q야. X가 P 플러스 Q니까 지수가 더하기면 지수는 곱하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 FP 플러스 FQ 이 말이지. 네. 그래서 A의 P 플러스 Q 승이니까 이거는 A의 P 곱하기 A의 Q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네. 더하기면 지수의 곱셈이다. 지수식에. 빼기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면 나누기죠? 네. 그렇죠? A의 P-Q는 지수가 나눗셈이라는 얘기는 나누기란 얘기죠? A의 Q승, A의 P승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F의 NP는 지수끼리 지수에다가 거듭제곱을 곱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말하고 똑같죠? A의 NP승은 A의 P승의 N승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특히 2번식이 잘 나와. F의 P 플러스 Q는 이와 같이 곱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없어도 이거는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네.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거니까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네. 4번도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fx가 주어지지 않아도 4번식을 보는 순간에 이거는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네.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지수함수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네. 오케이. 자,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가 3의 x승이야.
F1은 3이다. 맞죠? 네. F10은 3의 10승이죠? 네. 3의 4승 곱하기 3의 6승이다. 맞죠? 네. 어차피 지수끼리 더하면 10 나오죠? 네. 자, 이거는 3의 12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승 이렇게 되죠? 네.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4승 맞니? 아니죠? 빼야죠. 네. 빼야지.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야죠. 네. 음, 그래서 빼면 3의 9승이라고 해야 맞아. 3의 네. 9승이니까 F9라고 해야 맞죠? 네. 음, 자, 이거는 3의 15승이죠. 3의 5승의 3승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닌 거는 디귿이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지수 함수 끝났어요. 지수 함수 끝나고 이제 뭡니까? 지수 방정식입니다. 네. 지수 함수를 하고 나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더 특별하게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 2x승은 8이다. 3의 x-1은 9의 2x다. 뭐 이와 같이 지수에 x가 있는 거 이런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밑을 같게 만든다가 첫 번째야. 밑이 같으면 a의 fx는 a의 gx다. 밑이 같아. 밑이 같으면 뭐만 같으면 돼? 지수만 같으면 되죠. 네. 밑이 같으면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이때 네.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fx와 gx가 달라도 fx와 gx가 달라도 a가 1이면 같아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a가 문자일 때는 언제나 a가 1이라는 것도 해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그렇죠?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달라도 a가 1이면 두 식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밑이 문자일 때는 항상 1도 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어란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다항식을 얘기합니다. 항이 여러 개야. 항이 여러 개면 치환을 하는 거야. AX를 T로 바꿔서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풉니다. 네. 아까 치환하는 건 쭉 설명했으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푼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되죠. 그렇죠?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됩니다. 하지만 밑이 달라도 fx가 0이면 성립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밑이 지수가 같다. 이번에는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되는데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등식에 성립한다.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네. 알아야 될 거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항상 밑을 같게 먼저 만들자 이 뜻이죠. 3의 x승은 27분의 1이라 3의 마이너스 3승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2번. 자, 2번 밑을 같게 만들어야 돼. 2로 만들면 되죠. 2에 2x 플러스 2는 32는 2의 5승이죠. 5에다가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2x 플러스 2는 15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7x 넘어가면 13이죠. x는 7분의 13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네. 괜찮죠? 네. 자, 3번은 다항식이죠? 다항식이니까 치환해야죠. 2x를 t로 치환하면 2에 2x면 t제곱이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지수함수는 치역이 언제나 양수입니다. 지수함수를 t로 치환하는 순간에 t는 0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붙어요. 네. 그래서 t가 음수값이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네. 자, 이거 t 2라고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t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t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되죠. t가 네. 뭡니까? 2x죠. 2x는 마이너스 1이다.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네. 2x는 2다. 그러면 x는 1이겠죠. 그래서 1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조심할 게 많이 있죠. 치환하는 순간에 양수란 조건을 꼭 가지고 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네. 지수함수는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버려야 된다. 네. 자, 4번. 그럼 밑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4번. 자, 4에 3x-6는 5에 3x-6 이렇게 나왔네. 지수가 같네. 근데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다르네. 밑이 달라도 3x-6이 뭐면 0이면 같아지죠. 네. 그래서 x는 2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네.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밑이 같게 만든다. 기본이야.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다항식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고쳐서 푼다.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치환하는 순간에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밑이 다르네. 그럼 지수가 같으면 되죠. 지수가 0이면 등식에 성립한다. 내용이 이겁니다. 네. 오케이죠. 네. 지수 방정식이야. 자, 지수 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무조건 보는 순간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9니까 3으로 고칠 수 있죠? 3의 x제곱 플러스 3x.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x 플러스 2죠? 네.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x제곱 플러스 네. 3x는 2x 플러스 2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xx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괜찮죠? 네. x는 1,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4분의 3, 3분의 4 밑을 같게 만들어야죠. 밑을 같게 만들려면 역수를 취하면 이거를 3분의 4로 취하면 마이너스 1승이죠? 3. 네. 다시 4분의 3이지.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리고 x 플러스 3 이거하고 똑같죠? 네. 그럼 밑이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지수가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지.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xx 2라고 3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네. 방법 이해 가죠? 네. 오케이. 자, 지수 방정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30-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다 항식이야. 다 항식이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EX를 T로 치환한다. 그럼 2x 플러스 1은 2t라고 놔야 되겠죠. 네. 4x는 t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네. 치환하면 t는 양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지? 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여기 2가 있고 앞에 3이 있으니까 6t죠.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됩니다. t 2하고 8 마이너스 플러스 t는 얼마다? 마이너스 2 t는 얼마다? 8 이렇게 되죠. 네. t가 뭐다? 2x 2x는 얼마니? 마이너스 2 안 되죠. 네. 2x는 2의 3승 그러면 x는 3이겠죠. 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네. 다음 2번도 자 5x를 t라고 치환하면
5의 마이너스 x는 t분의 1이죠? 네.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1는 2죠. 양변에 t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죠. 괜찮죠? 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죠. 그럼 t는 1이겠네. 그렇죠? 네. t가 뭡니까? 5의 x죠? 네. 5x가 1이다. 그럼 x는 0 돼야죠? 이 말이겠지? 네. 오케이. 다항식이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자, 31-1번 해보세요. 네.
4번에 왜 t-t분의 9야? 하나가 t면 그 옆에 거는 t분의 1이지. 는 4죠. 아, 저거 3번이에요. 아, 3번이구나. 은혜 공식에 넣어, 그냥.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1-1번까지 지수 방정식. 자, 숙제는 마플 어디까지 했죠? 네, 상용로그 서술형 전까지 했어요. 서술형 전까지. 어디까지 할래? 숙제? 56페이지부터 하면 돼? 네. 56페이지 하나, 둘, 셋, 4씩 차이 나겠다. 56, 57, 58, 그 다음에 하나, 둘, 너무 많죠? 최대차수까지 다 하기에는. 네. 61페이지까지 할까요? 61페이지까지 할래? 오케이. 61페이지까지 합시다.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했습니다. 계세요. 네. 네.